안녕하세요. 저 흔들리는 물결 만든 김진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우 역할을 맡았던 심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간단하게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저는 흔들리는 물결 GV를 개봉하고 이번 세 번째인가 많이 하게 됐는데 또 심희섭 배우님하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렙니다. 그 저희랑 얘기하고 나서 그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여기 엽서가 있거든요. 그 본 포스터랑 시적 포스터로 만든 엽서인데 엽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다가 그 꽃씨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뚝부쟁이도 들어있고 접시꽃도 들어있고 이런데 꼭 이게 탐나서는 아니지만 영화 보시고 나서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오늘이 그 영화 개봉하고 두 번째 주말인데 그동안 관객과의 대화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개봉하고 나서 관객분들 만나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한 그 소회를 먼저 듣겠습니다. 개봉 전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좀 떨리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계속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냥 또 이렇게 관객들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잘 봐주시면 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인상적인 이렇게 평들이 있으셨나요? 감상평들이? 기억나는 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장면인데 뭐 예를 들면 연호의 어떤 장면에서 상의가 좀 열려 있었는데 그 다음에서는 상의가 닫혀 있다. 근데 제가 편집 2달 반을 했는데 못 본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몇 번 놀라고 그랬습니다. 심희섭 배우. 저는 일단 관객분들이 보시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더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개봉이 조금 미뤄지면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개봉하고 나서 많이 찾아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감독님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게 몇 년도에 쓰신 거예요? 2008년도요. 2008년도? 네. 그 촬영은 작년에 했죠. 네, 작년이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구나. 네. 작년 4월 19일부터 해서 5월 19일에 끝난. 그러면 처음 시나리오 쓰시고 거의 이제 한 7년 정도가 있다가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이제 그대로 갔는지 그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 연우가 원희의 방사선 사진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 수영을 해간다 이거는 초고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미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각색 과정에서 제가 한 3고 정도에서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 완전히 크게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은 영화 이제 찍기까지 기간이 한 5, 6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별로 바뀐 건 없었어요. 네.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 그때 이렇게 좀 남자 주인공으로 혹은 여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신 배우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극중 연우에 맞는 이미지의 배우들이 저는 그때는 잘 이제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캐스팅 이렇게 좀 떠올려 봤을 때 사실 떠오르는 인물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희섭 씨를 보고 이럴 수가 이렇게 어울리다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점이 이렇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연우라고 하는 캐릭터와 심희섭 씨. 원래 전에는 이렇게 잘 개인적으로 모르시던 네, 관계예요? 몰랐죠. 그냥 그 저희 회사에서 경성학교라는 영화를 찍었고 제 거 프로듀싱을 해준 이제 심이사님만 희섭 씨를 알았는데 그 제가 처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여리고 되게 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톤도 이렇게 뭐랄까 좀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연우라는 캐릭터랑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희섭 씨는 처음에 감독님 뵀을 때 이제 처음 감독님을 이렇게 먼저 뵀나요?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보고 그 다음에 감독님을 뵀나요? 시나리오 보고 이제 감독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연우의 캐릭터와 본인의 어떤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감독님 말씀처럼. 사실 그때는 좀 제 스스로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촬영하면서는 사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제가 연우랑 가깝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 어떤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가 제 마음속에 담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 뒤에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개봉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글쎄요. 또 그때와는 닮아는 있지만 그때보다는 좀 덜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뭐 배우의 입장에서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나리오 단계 때의 시나리오를 쓸 때의 느낌과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본인의 영화지만 볼 때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배우 입장에서도 처음에 시나리오 딱 받아봤을 때 이게 이제 내가 하게 될 역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떠올렸던 이미지랑 그리고 이제 영화 여러 번 보셨죠? 네. 완성된 영화를 딱 보고 나서의 느낌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이? 네, 일단 완성된 모습이 좀 더 담백하고 더 건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제가 시나리오 읽었을 때 처음 받았던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더 담백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연기 촬영하는 과정에 연기 지도할 때 뭐 감독님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반영이 된 건지?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흐름 또 진행되면서 이렇게 감독님과 얘기 나누면서 추구해 갔던 어떤 집합체가 어쨌든 더 담백하게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섭 씨랑 미리 준비할 때 했던 것들은 그냥 연기를 이렇게 과장되게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연기는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과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가 적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것들이 차라리 관객들이 해석할 여지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끝없이 연기가 이렇게 거짓처럼 보이는 것들을 제일 경계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연기를 잘 나간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 연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세밀한 그 감정을 조금씩 변화시키기가 사실은 이제 희섭 씨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 신미섭 씨를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오디션 때 저 영화 뭐 준비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아마 감독님이 보신 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신미섭이라는 사람을 이제 완전히 알기 전에 되게 일단 선이 곱잖아요. 여리여리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되게 섬세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의 느낌이 뭐랄까 너무 강하지 않으니까 이 캐릭터를 어디에 놓아도 되게 잘 흡수할 것 같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감독님도 비슷하게 보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 흔들리는 물결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영화가 이제 따라가게 처음에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영화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몇몇 되게 또 인상적인 장면들 중에서도 뭐 연우가 아버지한테 뭐 우리 왜 여기 살아요라고 질문을 한다라던가 뭔가 또 어디선가 날아온 뭐 꽃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면서도 또 끌려가게 되고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또 매몰되지 않고 또 다시 살아가게 되고 뭐 이런 또 다른 어떤 되게 중요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뭐 약간 조금 궁극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그게 그 멜로라고 하는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나리오 구조적으로는 약간 그 뭐랄까 통속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 가진 어떤 숭고한 감정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위로의 마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 있는 감정이 죽음이라는 이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고통과 끝없이 이렇게 생생하게 긴장된 상태로 싸우는 영화. 그러니까 큰 구도는 그런 방식의 이제 구성을 취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둘의 어떤 사랑 이야기와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뭐 죄송합니다. 질문을 어렵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희섭 씨랑 준비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아주 깊은 심연에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저 위에 희미한 빛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런 연우란 인물이 그 빛을 향해서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빛을 따라간다는 게 이제 연우와 원희의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겠죠. 그것 이제 그 감정을 따라서 뭐랄까 이렇게 뭐 죽음이나 고통이나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독감이나 무의미나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그 빛을 향해서 둘이 성장하고 나가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영화에 잠깐 나오거든요. 환자복 입은 뒷모습이. 그래서 그거 출연하느라고 이제 하루 그 촬영 장소가 단양이잖아요. 단양에 한번 1박 2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루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내다 보니까 이 도시가 주는, 이 마을이 주는 느낌이 되게 독특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배우님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한 달을 사신 건가요? 네, 한 달 정도 있었어요. 단양에.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만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가서 한 달을 살면서 찍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연우와 이렇게 닮아지게 됐는지 아니면은 뭔가 단양해 주는 느낌들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한 도시였고 이렇게 도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느끼는 거를 사실 크게는 많이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촬영을 계속 해야 됐고 제가 혼자 있으면서 뭐 좀 더 다른 곳 이렇게 단양을 둘러본다든지 어떤 생각할 시간이 물론 내 시간을 더 이렇게 쪼개서 냈으면 낼 수 있었겠지만 촬영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집중하느라 단양에 있으면서 캐릭터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시간을 많이는 갖지 못했어요. 그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감독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르게 배우 입장에서 이렇게 그 캐릭터를 이렇게 점점 들어간다라고 하는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우라는 캐릭터는 사실 되게 어떤 막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희섭 씨가 살아온 것과 되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연우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부분. 그게 제가 이 연우에 대해서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건 어쨌든 여동생과의 어떤 사건으로 인한 상처인데,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삶을 바라보게 되는 태도의 변화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태도를 가장 크게 생각했는데, 사실 많이 찾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우랑 많이 밀접하게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저도 많이 힘들어했고, 그걸 제가 혼자 생각하고 노력한 거 플러스 또 촬영을 하면서 연기로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어떤 복합적인 상황들을 제가 좀 많이 치여서 그 점을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정체돼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많아요. 이렇게 연우한테 많이 다가가고 더 몰입돼서 연우로서 혹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연우의 어떤 모습으로서 연기를 해냈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 노력이 좀 되게 혼란스럽게 남아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확신이 없어요. 네. 너무 이렇게 겸손하신, 겸손 혹은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사실 촬영할 때도 어떤 장면 촬영할 때 이제 배우가 딱 약간 접신됐다 싶을 정도로 캐릭터랑 딱 붙는 순간도 느끼시고 그랬을 텐데, 뭐 촬영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시고 이 부분은 되게 잘 붙은 것 같다, 캐릭터랑 사람이, 배우랑,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기도 하고, 연우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는 씬이 그 골목에서 원희한테 고백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도 무서움 많이 타요. 미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장면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게 묘한 이제 고백의 순간이기도 한데, 자기 상처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쓰러우면서도 좀 설레는 기분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희섭 씨가 굉장히 잘 드러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쓴 게 첫 테이크인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테이크 하고 나서 이거는 오케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혹시나 해서 이제 한 테이크를 더 갔었는데 그때는 처음 테이크보다는 조금 느낌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영화상에서 보여줬던 그 테이크가 워낙 좋아서 이제 별 고민 없이 그냥 몇 번 만에 그냥 끝내게 됐습니다. 희섭 씨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온 그런 게 있었어요? 감독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이렇게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진짜 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봤는데 없었는데 저는
그럼 희석 씨가 느끼기에 반 감독님처럼 영화 찍으면서라던가 아니면 보고 나서 이 장면 되게 나도 마음에 든다, 혹은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 장면이 저도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뭔가 정말 그 확신 대박 났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장면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왜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모든 장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였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제 마음가짐이 어쨌든 더 집중력이 더 생길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희석 씨가 좀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연기 욕심이 많은 배우들을 보면 대부분 끝없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잘 한 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건 없을까? 계속 그런 고민을 끝없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되게 연기 잘하신다는 분들도 보면 계속 끝없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끝없이 막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계속 찾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겸손하신 이유가 이제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가 아닌 감독님 입에서 듣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요, 치밀한? 아닙니다. 감독님 갑자기 너무 칭찬해. 저는 그냥 정말 제가 더 불안해하고 뭐 하는 게 정말 그 말 그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시도들 이런 제 태도가 어떻게 뭐 나아가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그 요즘에 그 드라마 찍고 계시죠? 네네. 또 이제 뭐 드라마랑 영화라는 장르 자체도 많이 다른데다가 이제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영화가 또 영화 내에서도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아니라 되게 안으로 감추고 숙성시키는 방식의 연기인데 요즘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는 것과 이제 흔들리는 물결을 포함해서 영화 촬영했던 것들이 약간 작업 방식이 많이 다르죠. 어떤 점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뭐 각자의 방식이 이제 어떤 글쎄요. 지금 하고 제가 드라마가 처음이라서 지금 사실 적응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이런 작업들을 또 앞으로도 뭐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이내에 두 작품을 완전 성격이 다른 그런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쨌든 큰 기회고 좋은 경험이 되고 많이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찍고 있는데 뭐 결과물은 사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하는데 그냥 뭐 희석 씨가 나와서 조금 연기하고 이렇게 하면 보면 기분 좋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약간 어떤 쪽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시나요? 같이 작업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요? 뭐 드라마든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 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냥 끝없이 해 나간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거의 이제 여러 번 주변 하다 보니까 같은 질문을 하기 싫어서 예, 그리고 또 배우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쪽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영화 이렇게 내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은 영화 보고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실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은 마이크를 갖고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엽서와 꽃씨를 든 이 선물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사실 되게 간단하고 너무 쉬운 질문을 했는데 한국 제목은 흔들리는 물결인데 영어 제목은 블러썸이더라고요. 혹시 제목이 좀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흔들리는 물결은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생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곧 사라질 인간의 운명, 찰나의 운명 같은 게 우리 영화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동시에 영화가 블라썸이라는 꽃을 피우는 과정을 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결국 원희와 연우의 성장기니까. 그래서 영화의 테마가 그 두 가지 제목을 동시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목 다 충분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전에 지부인이 조금 이렇게 힘있게 했는데 또 너무 그게 오버스럽지 않나 해서 오늘은 또 조금 톤을 조금 하는데 또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지 이제 그때마다 매번 다르니까 어렵습니다. 혹시 그 3번 이상 보신 분들 계세요? 2번 걸려면 몇 번이나 보셨어요? 저 지금 5번이요. 또 몇 번? 11번이요.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어떤 이유로 11번을 보셨는지 그리고 영화를 사실 저도 11번은 안 봤는데 11번을 보다 보면 사실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안 보였던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감상을 듣고 싶어요. 네,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아까 그 옆에 여러 번 보셨다는 분 있지 않았나요? 아니,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진 찍느라. 네. 아니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네, 저쪽 뒤쪽에.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맨 처음에 동생이 꿈에 나왔다고 국수가 차려진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두 주인공이 밥을 먹을 때 국수를 먹었고 맨 마지막에 국수를 먹었잖아요. 죽기 전에 국수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수는 처음에 했던 게 제사에 올리는 음식 그런 게 있고 동시에 그 국수라는 게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싼 값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음식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쓰여져 왔고요. 마지막에 그냥 이제 그 같이 잠자는 그 호텔 씬에서 그 연우가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원희한테 국수를 삶아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약간 제사밥 같은 그런 느낌도 원희가 그러니까 연우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먹을 걸 준다는 그런 것들이 그냥 소박하지만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영화에서 국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국수뿐만 아니라 조금 또 특이한 장면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참기름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 장면이 되게 독특하기도 하면서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그러니까 원희가 삶을 마무리하는 여정 중에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가족이 없으면 영화의 구조상 리얼리티가 굉장히 깨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가족 만나는 장면들은 보통 하면 어떤 전형성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충분히 리얼리티가 있지만 뻔하지 않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뭐 TV에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참기름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을.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런 장면이 떠올랐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평범하지만 그렇게 뭐 늘상 봐왔던 그런 전형적인 장면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장면을 넣게 됐고, 동시에 그 장면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언제 이제 곧 생을 마감할 사람한테 참기름 먹으면 이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연우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근데 그런 뭐랄까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 아이러니한 그런 감정 상태가 괜찮아서 그 참기름 장면을 넣게 됐습니다. 다음에 GV 하면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참기름 한 숟갈씩 이렇게 떠먹여주는 이벤트를 하면 되게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이어폰을 나눠 끼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건축학개론 기억의 습작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혹시 약간 참고.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기억의 습작보다 제가 초고를 먼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GV 할 때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뭐였더라? 아니야. 하여튼 그때도 어떤 영화랑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참조하셨냐고 물었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2008년도에 초고를 쓴 거라서 제가 순서상으로 제가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조할 수가 없는 구조를 제가 먼저 써놨던 거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이제 믹싱 과정에서 이렇게 이어폰 음악을 이렇게 조금 깔다가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거 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음악이 바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분들한테 너무 직접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도 해보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긴 한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생 음악처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악처럼 그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노래를 이제 연우가 직접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냥 사실 그냥 연기를 하는 것과 또 연기 중에 이렇게 딱 잡고 노래를 하는 것과 또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심희섭 배우님. 뭔가 레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제작 이사님께서 방으로 불러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노래해보라고.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잘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근데 잘 부르고 못 부르고보다는 어쨌든 그 연우가 원희한테 들려주고자 또 서로 사이의 어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객분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촬영했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바이브레이션을 넣고 막 너무 부르면 또 이상하겠죠. 그것과 다르게 되게 아까 연기 톤 말씀하셨는데 되게 담백하게 불러서 그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좀 뭔가 연애를 하는데 둘 다 처음이니까 뭔가 어설프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촌스럽고 계속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우란 캐릭터가 노래를 잘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못하면 또 듣기도 싫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음정을 맞추는데 근데 그냥 그 연우라는 캐릭터의 그 감정이 그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한테 노래를 지극정성으로 불러준다라는 것만 전달이 되면 그 노래 장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뭐 심희석 배우님께도 똑같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주인공 연우를 표현할 때 닮은 점이 없지 않아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느 장면을 연기하실 때 힘든 딱히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연우가 살아가고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삶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연우를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더 연우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장면에 어떤 연우의 태도를 제가 많이 못 닮아서라든지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요. 어떤 그런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 원인, 또 그런 마음을 제가 더 가까이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제 스스로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이 얘기도 저기 희석 씨가 욕심이 많아서 네,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예.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좀 시대 배경이 좀 잘 인식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양이라는 곳이 개발이 많이 안 됐지만 그래서 버스의 약간 녹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남자 주인공 집에 보면 컴퓨터에 이제 보면 엄청 구기종의 어떤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니터도 요즘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혹시 그래서 뭐 시대 배경을 일종의 좀 탈색시켜놓은 어떤 좀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영화 처음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이 되게 약간 무기력하고 이제 딸을 이제 생각하는 그 국기로 대변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거의 어떤 기능 같은 게 일절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와서 뭐 너 뭐하니 뭐 이렇게 문두들기는 그런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편집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원래 뭐 핸드폰도 하고 문자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영화 톤이랑 그렇게 뭐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단양이라는 공간은 뭐랄까 굉장히 지체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막 이렇게 첨단 문물이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뭐냐 그러면 시간이 섞여 있는 곳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70년대 그 느낌도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뭐 인터넷 깔리고 하면 그건 2010년, 16년의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딱 잘 이어져서 우리가 현대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돼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뭐 아버지 어머니 그쪽은 사실은 저희가 시나리오 했을 때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엄마 아버지 쪽에 그런 뭐랄까 좀 더 그러니까 생활적인 면, 리얼리티 면이 좀 더 보강돼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하다가 어쨌든 이게 두 사람의 연인의 멜로 영화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좀 그러니까 중간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사실은 지금 편집된 장면 거의 없어요. 저희 영화가 뭐 원희 씨 같은 그 정도 거기는 조금 잘려간 부분이 있는데 저 연우 쪽도 그렇고 거의 다 찍은 건 거의 다 썼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과 함께 질문 대답해 줄 때 같이 관객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사실 이게 어떤 기승전결 있고 사건이 해결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계속 그 연우의 삶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연우는 어쨌건 원희를 떠나보냈으니까 뭐 그게 어떤 살아가는 힘이 됐든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지 뭐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연우 역할 하신 심석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거 약간 얘기해 주시면서 인사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감독님부터. 어제도 얘기 나왔었던 건데 이제 이 영화가 끝나고 그럼 연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저는 그냥 뭐 굉장히 큰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연우가 예전처럼 다시 골방에 갇혀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식의 퇴행적인 것은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삶이 뭐 급작스럽게 180도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최소한 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나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 태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항상 뭐 너무 좋고 사회가 잘 지내고 이러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방치하고 그렇게 뭐 자기를 놔버리는 그런 예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 영화가 뭐 별 사건도 없고 느리게 진행되고 아주 작은 감정으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시 떠올렸을 때 아 연우라는 인물 그리고 원희라는 인물이 한번 생각났으면 그리고 그냥 그들의 되게 어설프고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초등학생 같잖아요. 유치한 그런 사랑이 그래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이제 관객들 마음 속에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심희석 배우님. 네, 저도 연우를 생각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이제는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많이 살아갈 날도 많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지만 보신 분들마다 어떤 의미를 조금이나마 찾아가셨으면 그리고 조금이나마 좀 기억에 남으셔서 저도 기억해 주시고 감독님도 기억해 주셔서 다음 작품 때 또 이렇게 뵙고 저도 그만큼 보답하고 또 노력해서 다음에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GV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